5월 30일 목요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요즘 바빠서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잘 올리지 못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복귀는 자주 하는 게 좋겠죠. 오늘 목요일이라 더군다나 한 달을 끝내는 말일이라 상당히 긴장스러운 날이었고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자제를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트레이딩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러한 일들인지라 오늘은 매매를 좀 바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수는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1.5%.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졌죠. 코스닥은 그렇게 뭐 마이너스 0.7%.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상종목은 피플바이오 한 종목밖에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피플바이오는 데이로도 수익이 좋았고 상수익으로도 수익이 좋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전체 고점을 보면 26.5%, 상팀들은 시가 13% 출발했으니까 절반 정도를 끌고 가면서 25%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25%의 전량 매도를 하자고 했죠. 데이 팀들은 오늘 아침에 시가에 한번 진행을 해보다가 시가 프로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 얼른 마무리를 짓고 다시 우리가 3,000 이 지점이죠. 네. 3,800원 근처 지점에서 진행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25%까지 26%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거의 25% 수익이 나왔죠. 여기가 1%대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피플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매매가 조금 빨리 판단을 빨리 하고 나와서 다시 두 번째 타점을 잡고 진행한 것은 잘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피플바이오 한 종목만 해도 데이와 상으로 50% 수익 정도 나왔으니까 한 종목이 주는 수익치고는 상당히 큰 수익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피플바이오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종목이 가장 큰 종목이 이제 흥성그룹이었는데 아침에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뒤라도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진행되는 종목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놓쳐버렸는데 그것을 좀 달래줄 종목으로는 우리가 오가닉트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가닉트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가까지는 여유의 폭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은 하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준가를 150원을 잡았죠. 예, 딱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 진입을 해서 1차에 진입을 했을 때 상한가까지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11%죠.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11% 수익을 주더군요. 그래서 2차도 다시 공략을 또 합니다. 다시 쭉 내려와 버리죠. 또 이렇게. 그래서 다시 2차로 역시 150원 기준가로 공략을 하자 했는데 150 여기가 내려오진 않았어요. 151원입니다. 여기까지 151원이. 그래서 150원에 150원에 큰 상관은 없거든요. 보시면 150원 16.2%, 151원 17.0%, 0.5% 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대부분 또 다시 챙겨 먹었으니 사람들은 다시 또 진을 봐죠. 다시 또 상한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챙겨 먹은 사람들은 두 번의 매매로 뭐 20%두 번만 해도 20% 아닙니까? 잘 챙겨 먹었으니까 뭐 상한가 욕심 안 내신 분들은 보유를 안 했겠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상한가로 보자. 왜? 흥성이 풀어지지 않는 절반은 가져가자 그냥 그대로. 끝까지 좀 애를 먹였지만 그래도 상가까지는 안착을 해주게 되죠. 흥성이 풀어지지 않아요. 오가디는 갈 데가 없죠. 같이 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수익을 안고 11% 수익을 안고 앞에 11% 먹고 뒤에도 11% 똑같이 먹고 오가닉은 보유 중이니까 월요일날 그런 봄에서
아니죠. 내일 금요일 날 흐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샤페로는 아침에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타이밍 시가가 오늘 6%였죠. 시가 6%대 출발해야죠. 거의 뭐 20% 가까이 때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19%인가 아마 이 정도 올라가서 18%인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제 20%대죠. 원래 좀 아쉬웠죠. 뭐 그러니까 한 10%대 수익은 아침에 놓쳐버렸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샤페로는 계속 추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2,300원 기준가. 오늘 보합 살짝 위죠. 예. 그래서 보합을 하든지 뭐 보합 살짝 위니까 뭐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9시 30분 일찍 내려왔죠. 20%까지 올라간 애가 가까이 올라간 애가 다시 보합까지 내려오는데 얼마 걸리지는 않았죠. 여기를 타점을 잡고 다시 상승을 해서 오늘 또 20% 수익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매매의 패턴, 즉 보통 아침에 한번 해먹고 그냥 마무리 짓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내고 매매를 접는 방법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찍 내려오는 종목은 한 번은 더 해먹을 수 있는 억제된 파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 파동의 폭을 한 번은 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샤페로는 첫 번째 타점을 놓쳤지만 두 번째는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먹을 수 있었다. 앞에보다 거의 뭐 지수까지만 앞에보다 더 훨씬 크게 큰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샤페론도 오늘 20% 정도 수익은 큰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사원은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틀 동안에 우리한테 참 큰 수익을 준 종목 아닙니까? 전일에도 우리가 이 날짜에도 제가 어제 자료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첫날에 상장할 때 우리가 총 120%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120%는 수익을 냈는데 첫 번째에 90% 가까이 수익을 줄 때 우리가 첫 번째 큰 수익이 나왔고 두 번째는 90%에서 한 70%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공략할 텐데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타이밍으로 잡자. 그래서 두 번째 상승을 올릴 때 이 타이밍에 다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25% 정도 수익이 또 나오죠. 그 앞에도 한 5% 정도 먹은 게 있죠. 그래서 비전 스펙은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궁합이 좋은 친구다라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웠다면 어제 종배로 두들겨 팼어야 될 종목인데 사실 스펙은 종배로 넣기에는 그렇게 마땅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제 시장의 상황상 한 번쯤은 종배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갈등이 심했단 말이에요. 좀 생각을 좀 필요한 날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5월달 말인데 스펙주에 종배를 넣는다 하기에는 조금 뭔가 패턴이 불규칙하다는 생각이 들어 넣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시간에 상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시가를 많이 잡혔죠. 시가가 19% 잡혔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시가가 19.5% 잡혀. 그리고 아침에 파동이 28%까지 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종배를 들어간 애들은 오늘 큰 수익을 얻었죠. 근데 이제 오늘 시가 공략을 한 사람들은 뭐 한 거의 20% 출발하고 28%까지 갔으니까 많이 먹어야 한 6, 7%밖에 먹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다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앞에 중간에 2,500원과 2,400원을 우리가 타점은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방송에도 말했지 2,300까지 와야 된다. 2,300까지 와야 된다. 왜냐면 오늘 이놈은 상한가를 갈 놈은 아니다 말이죠. 상한가를 갈 놈은 아니다. 그러면 오늘의 파동을 봐야 될 텐데 이놈의 승부는 전일에 종배로 넣는 것이 마땅한 승부였지만 그렇기에는 좀 무리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배에서 승부를 못 끌었으면 아침에는 들어가 있는 무리수죠. 왜? 상한가는 못 가니까. 자, 그렇다면 당일에 먹으려면 하락폭이 커야 당일에 수익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2,300원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야 15%는 20% 정도 먹을 수 있다. 정확하게 2,300원까지 내려와 줬죠. 물론 중간에 다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 2,400, 2,500원 그거는 뭐 은이 그때는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2,300에서 파동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2,300원에서 출발했던 종목이 나중에 2,300원 2.0%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보시면 2,760원, 1,765원이거든요. 22점 몇 프로까지 나왔죠. 22.6% 거의 딱 20% 정도 수익이 나온 셈이죠. 그래서 스펙 4호는 오늘 어제 종배를 못 넣은 것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갈등이 심했던 것을 오늘 이것으로나마 좀 아쉬움을 달랬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는 않고 끝까지 잘 추적을 해서 우리 거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J2K 바이오는 오늘 아침에는 조금 더듬거렸죠. 주가가. 그래서 저희들은 하락에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진 않았다. 그 점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물론 꼬리를 노릴 수 있는 환경에 되어 있지만 이 시간대는 상당히 복잡한 시간대라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 여력을 보여줄 때 흐름을 잡아놓고 보자. 그래서 우리는 35,000원을 보았습니다. J2K 바이오는. 실제로도 아침에 J2K 바이오는 35,000원에 진행이 됐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기다리자, 내려갔다가 35,000원을 돌파할 때가 아니면 손을 대지 말자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파동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나 여기서나 어디서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고점을 보면 고점이 25%, 우리가 들어간 6%대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치상으로 보면 18에서 19% 정도 나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J2K 바이오도 집중력을 잘 흐트리지 않았다. J2K 바이오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생각했던 모습에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잡아줬지만은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올라오는 종목을 다시 잘 기다렸다가 공략을 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중을. 그래서 어떤 종목을 여러 개 한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종목에 진입이 되었을 때 오늘도 진입, 청산, 멈춤을 잘 기억하자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진입을 딱 했을 경우에는 그 종목을 잘 집중을 해줘야 되고 공략을 할 거라고 종목을 정했다면 그 종목을 끝까지 어느 정도 선상까지는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J2K 바이오는 오늘 집중력이 잘 가져다 준 좋은 승부였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수익도 뭐 17%, 18%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역시 이것도 9시 30분 안에 끝났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매매는 길어야 한두 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오전 2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본인들의 어떤 원칙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J2K 바이오 오늘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종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삐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삐아와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미래에셋 벤츠, 미래에셋 사우스페가 이 두 개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생각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미래에셋을 넣어야 되고 약간 기존의 보통 방식을 따른다면 이제 삐아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월말이니까 삐아를 선택을 했는데 생각은 좀 틀렸죠. 그죠? 틀렸는데 어제 만약에 삐아가 상가를 갔으면은 미래스펙은 상가를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 점은
참 아쉬운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제 삐아는 오늘 마이너스 2%대 시가 출발했죠. 좀 지켜보자 했는데 그래도 뭐 상승세로 끌어올려 가지고 플러스 8%대 오늘 고점 플러스 8.5% 올라갔는데 8% 정도 수익을 밖에 안 줬지만은 조금 아쉬웠다. 어제 미래스펙과 삐아의 그 상관관계 어제 좀 고민이 많았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뭐 스펙도 오늘 뭐 나름대로 수익은 좀 챙겼고 삐아도 나름대로 수익을 좀 챙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야 되겠죠. 하지만 뭐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삐아. 서전기전은 오늘 한 20% 정도의 목표는 생각을 했는데 그까지는 가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고점이 보면 11.8% 11.8% 맞네요. 오늘 얘가 아침에는 계속 헤매고 있었죠. 그 음봉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7,000원의 신호를 이제 드렸죠. 7,000원을 돌파하면 들어가자 했는데 글을 적고 보냈을 때는 탁 보내니까 7,000원을 벌써 탁 치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7,000원 근처 또는 7,100원 한 1% 정도 더 주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 하더라도 7,100원이라 하더라도 1.1%거든. 7,000원이면 0.2% 마이너스 0.2%. 손이 빠르신 분들은 좀 일찍 들어갔겠지만 대부분 다 7,100원에서 7,000원 사이는 다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 뭐 크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월말에 목요일장에 10%면 뭐 작은 수익은 아니죠. 깔끔한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이오플루는 우리가 계속 며칠 전부터 추적을 하는 종목인데 어제 요 꼬리를 한번 공략했죠. 꼬리를 한번 공략해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데 정확히는 꼬리는 아닙니다. 꼬리가 마이너스 한 8%대가 나오는데 그쪽에 한번 1차를 넣어 보려고 하다 11,000원까지는 한번 와주기를 바랬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마이너스 8%대에서 계속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5%대 기준 프로를 잡았지 않습니까? 5%대에서만 놀자. 그래서 다시 8%대에서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5%대에서도 다시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한 10% 정도까지 수익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절반은 이놈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슨 엔지니어도 뭐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지금 SKU 종배로 넣어놨던 종목인데 시간에서는 뭐 모습은 나쁘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게 뭐 장 끝날 때까지 이어줄지는 지켜봐야 되겠네. 그죠? SK를 할까 SKU를 할까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스타일에는 급등주 스타일은 우선주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니까 좀 낫겠죠. 이놈도 뭐 어찌 될지 나중에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말에 목요일이라 상당히 좀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고 시장이 그렇게 반등이 없으면 매매를 좀 쉬어야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수도 오늘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날에 비해서 오늘은 상당히 수익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 수익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2시간 동안에 오전 2시간 동안에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월말에 목요일장에 바쁘게 해본 적은 별로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번 월말 목요일자는 상당히 조금 특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수익도 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좀 수익도 굵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일단은 5월이 마무리 매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지만은 내일은 조금 오늘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물론 또 뭐 열어봐야 되겠죠.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다행대로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보라.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고 내 계좌도 보고 내 마인드도 보라. 보면서 시장이 움직이면 마음이 가는 대로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트레이딩 방식이나 트레이딩 뭐 계좌나 뭐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연성이 떨어진다. 오늘도 방송 중에 한 회원이 야, 어제 미래스펙 사후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얻었는데 야, 그 본인 나름대로는 그 수익을 잘 이어서 다음 달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크게 매매를 잘 안 하고 좀 몸을 사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안 좋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트레이드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상황이 되면은 싸워야 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그냥 지금 그런 방식은 매면은 그냥 자기의 계좌를 뭐 지켜가면서 다음 달 넘어가야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닌데 오늘같이 시장이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시장을 만날 때는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월말에 목요일장에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또 좀 너무 시장이 난잡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같이 탁탁 뭔가 아구가 맞아떨 때는 강력하게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에 한 가지 뭐 조언을 드리자면 좀 유연성을 두라. 너무 트레이딩이나 계좌 방식이나 막 이런 것에 대한 너무 하나의 틀에 얽매여 있지 말고 조금 유연성을 두는 그런 매매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5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해봅시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